저희가 키 크는 수술이나 사지 연장술, 하지부동 수술 할 때 저는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를 점검을 하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환자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바로 저희 재활팀입니다. 우리 재활팀으로부터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이야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빠진 상태에서 진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을 원래 상태였을 때에서부터 만나 뵙나요? 네, 키 수술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러 올라오시거든요. 그 전 상태 확인하고 저희도 뵙고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뵙잖아요. 체감이 어느 정도 저는 상상이 안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5cm부터 한 12cm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길이도 다리 길이지만 얼굴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6등신에서 7등신 아니면 7등신에서 8등신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 뵙고 수술 후에 뵐 때 절대적인 키 숫자의 상승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환자분들은 연장이 다 끝나고 나면 롱코트를 입고 저 대신 대리만족을 입고 와달라 하는데 실제로 입고 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아, 그래서 롱코트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다 롱코트 입고 오시던데. 비용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의 이미지 변화가 참 큰 것 같아요. 이제 키 크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키 크는 수술에 대한 어떤 감정 상태가 궁금해요. 요즘은 이제 재활에 대한 게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알고 들어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은 보통 수술하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금방 좋아져서 나가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재활을 하면서 많이 아프니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많이 박사님한테 그런 설명 그런 얘기. 힘들다고는 얘기했는데 아프다고는 얘기를 못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아픈 거냐고 얘기를 안 해주셨냐. 근데 생각보다 덜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개인 차이가 좀 있어서. 여성분들은 실제로 유연해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력 운동을 시킨다든지 할 때 많이 좀 더 힘들어하고 근력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남성분들은 반대로 유연성이 많이 안 좋아서 통증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보통은 수술하기 전에 운동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거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에 기간을 단축하려면 최대한 몸을 만들어 놓고 오시면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연령대에서 따라서 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유연성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뻣뻣한 분이라도 나이가 좀 어릴수록 통증도 좀 덜하고 이제 연장도 잘 되고 나중 회복이 조금 빠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유연하더라도 연장이 되면서 근육이 점점 더 빨리 뻣뻣해지는 그런. 수술마다 조금 다른데 프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만에 걸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두 달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속성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정도면 걸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잘 걸으면 이제 본인이 재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와서 체크를 해보면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정상적인 각도나 힘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걷는다고 운동을 그만두지 마시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주시길. 재활 치료사들의 어떤 고충 그런 것들이 있을지. 물론 연장 측면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늘리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시는 그런 스트레칭보다 강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만큼 통증도 좀 심하시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를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환자들이 신뢰해 줬을 때가 가장 고맙고 제일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게 큰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간이 스트레칭. 사람들이 스마트폰 많이 하고 자판도 많이 타이핑 하시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거북목 때문에 그냥 평소에 생각했을 때 그냥 항상 턱을 이렇게 조금 항상 좀 집어 넣고 다니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으로 하면은 네. 투턱은 어떻게 하나요? 투턱이요? 아, 그거는 유산소 해야 돼요.
어깨 쪽으로 저는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깨도 같이 이렇게 안으로 많이 휘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팔에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항상 이렇게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는 운동을 습관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가면 갈수록 고령 인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같은 경우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릎 많이 아파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벅지 근력도 많이 빠져서 그리고 이제 밴드나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상태에서 밴드를 올리는 운동이 좀 발등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등을 당겼을 때 허벅지 여기 앞쪽 근육이 최대로 수축하기 때문에 여기 앞쪽 근육을 키우는 목적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 이제 타이핑을 많이 쳐야 되는 사무직이라든지 저희처럼 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주부분들도 되게 이제 손목이나 좀 엘보 쪽 주관절이라고 하는 팔굽관절 쪽에 문제를 나타내서 아파서 그때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 전완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앞쪽에 있는 스트레칭, 주먹 쥐고 아래로 당겨서 또 스트레칭 이 두 가지 방향 정도 주관절에 걸리는 스트레스도 좀 많이 감소시켜 주실 수 있고 병이 터지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는 분들 모두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희와 함께 운동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